안녕하세요. 시니어 금융 이야기 전문 채널 120세 TV의 금백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과 2천만 원 초과 소득 계산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금민국 리포터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금민국 리포터입니다. 정년 60세가 가까워지면 이것저것 챙기고 점검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건강보험료도 반드시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며 직장 가입자라도 직장보험료 외에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합산소득 2천만 원에 어떤 소득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로 있다가 소득 2천만 원 초과하여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안 내던 건보료를 내는 분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연간 수백만 원의 건보료를 평생 내야 한다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합산소득 2천만 원을 따질 때 원칙이 있습니다. 부부 각자 따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합니다. 첫째,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잡히는 경우, 즉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셋째, 재산과표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부 중 한 명만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과 재산과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부 가운데 해당하는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다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의 가치를 합산하여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5억 4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이 1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표라고 하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의 60%이니까 시가로는 약 20억 아파트도 재산세 과표가 9억을 넘지 않으니 재산세 과표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은 아주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부 각자 따져서 통과한 사람은 피부양자가 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고 탈락한 사람은 건보료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은 다릅니다. 소득 기준은 둘 중 한 사람만 탈락해도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가령 남편 국민연금이 월 167만 원이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합산소득 2천만 원에 포함되는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보겠습니다. 큰 원칙이 있어요. 우선 비과세 금융상품과 분리과세 금융상품의 이자 소득은 제외됩니다. 이 상품을 제외하고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다 합해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부 둘 다 탈락하는 것입니다. 1. 금융소득은 1천만 원 이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만 합산하는 게 아니고 몽땅 합산합니다. 수익이 많이 나도 건보료에 잡히지 않는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를 이용하는 게 최상이라고 봅니다. 2. 사업소득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연 1천만 원까지는 잡히지 않고 임대사업자 미등록자는 연 400만 원까지는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은 세전총급여입니다. 아무것도 공제하지 않고 세전총급여 몽땅 합산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금액 제외합니다. 4.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합산합니다. 여러 가지 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만 소득으로 합산하고 퇴직연금,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과 같은 비과세 연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국민연금은 50%만 반영하나요? 국민연금은 건보료를 부과할 때는 50%에만 부과하지만 피부양자에서 탈락 여부를 따질 때 소득 2천만 원이 되는지를 계산할 때는
세전 금액 전액이 포함됩니다. 5. 기타 소득도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포함합니다. 실제 경비가 들었는지 따지지 않고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 50% 내지 60% 공제하고 기타 소득은 60% 내지 80% 공제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다. 금융소득은 1천만 원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1천만 원 초과 시 몽땅 합산한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합산한다. 근로소득은 세전총 급여 몽땅 합산한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세전 금액으로 몽땅 합산한다.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합산한다.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부부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탈락하면 두 사람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한꺼번에 가구별 부과한다. 피부양자 탈락하여 건보료 부과할 때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은 100%다 부과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에만 부과합니다. 여기에 재산가치를 포함하고 잔존가치 4천만 원 초과 자동차가 있다면 건보료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을 다시 짚어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세전 금액 몽땅 합산하고 탈락 후 건보료를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50%에만 부과합니다. 재산가치와 자동차는 따로 점수표에 의해 계산을 별도로 합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보수의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건보료를 별도 내야 합니다. 이때 보수의 소득을 계산할 때는 피부양자 소득 기준과 동일합니다. 이때 2천만 초과할 때 몽땅 부과하는 건 아니고 초과하는 금액만 부과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연간 금융소득 1,500만 원, 임대소득 과세 1,500만 원이라면 보수의 소득 3천만 원이죠. 이때 2천만 원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서 월 5만 9천 원 정도 건보료를 별도 내야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은퇴 후 재취업을 해서 직장 가입자가 된다면 직장 건보료를 냅니다. 그리고 보수의 소득으로 금융소득 1,200만 원과 국민연금 1,8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보수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건보료를 따로 내야 되겠죠? 어떻게 계산할까요? 보수의 소득으로 2천만 원 초과 금액 1천만 원에 대해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하니까 1천만 원에 7.09%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약 5만 9천 원 맞습니까? 아니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몽땅 부과하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50%만 부과합니다. 즉, 금융소득 1,200만 원과 국민연금 1,800만 원이 전체 소득 3천만 원에 대한 비율이 4대 6입니다. 2천만 원 초과 금액인 1,000만 원에 대한 4대 6의 비율, 금융소득 400만 원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600만 원의 50%인 3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적연금은 50%만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방식은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소득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재산은 점수표에 의해 계산하여 두 금액을 합산하여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보험료 전액을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가입자는 소득 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소득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건보료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임대소득 같은 것은 정리 가능한 것은 명의를 정리하고 금융자산은 연금계좌, ISA와 같은 비과세 상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금민국 리포터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세 TV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